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이슈 털기 김남우입니다. 오늘도 내외경제TV 두 기자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용수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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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수 기자입니다. 네, 그리고 맞은편에 이한수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외경제TV 이한수 기자입니다. 네, 우리 두 기자분들 혹시 팬밀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습니다. 어떤 말인 것 같나요? 뭐 패밀리하고 펫하고 결합을 시켜서 이제 가족 같은. 네, 맞습니다. 이 팬밀리라는 말이 요즘 유행하고 있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가족을 뜻하는 패밀리와 반려동물을 뜻하는 펫을 합친 신조어라고 합니다. 요즘 이처럼 반려동물 문화가 전성시대를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반려동물 호텔과 반려동물 전용 해수욕장 등 새로운 산업과 문화가 새롭게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도 집 마당에서 강아지를 키우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는 있었지만 요즘은 아예 가족 구성원의 일부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반려동물과 애착도가 높아진 가정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외로움을 덜어주고 삶을 풍족하게 만들어줄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 문화가 성숙하게 자리 잡지는 못한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도 여론을 뜨겁게 달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관련자가 연예인이기 때문에 더 갑론을박이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이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MBN 이슈 털기 지금 출발합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잠시 짚어드렸듯이 요즘 최근에 개에 물려서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좀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간략하게 이한수 기자가 먼저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유명한 한식당인 한일간의 대표 김모 씨가 지난달 9월 30일에 자택 엘리베이터 안에서 프렌치 불독에게 물린 뒤에 6일 뒤 폐혈증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사건 발생 당시에 CCTV를 보면은 프렌치 불독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문이 열리는 순간에 뛰어 들어가서 김모 씨의 정강이를 무는 장면이 포착이 됐는데요. 이 개는 당시에 목줄과 그리고 입마개가 없는 상태였고 이 개의 주인이 슈퍼주니어의 최시원 씨로 밝혀져서 논란이 됐습니다. 네. CCTV 영상이 또 많이 퍼지기도 했었죠. 조금 더 구체적인 사건 정황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건 물린 뒤로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사건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30일 승강기에 탄 한일간 대표 김모 씨가 최시원의 가족 프렌치 불독인 벅 씨에게 왼쪽 무릎 아래 정강에 물렸습니다. 김 씨는 사건 당일 병원 응급실을 찾아서 상처 소독 처치를 받고 파상풍 주사와 항생제를 맞았습니다. 이후에 10월 2일에는 김 씨가 병원을 찾아서 상처 부위를 소독하고 항생제 연고를 처음 맞았습니다. 이어 3일에는 최시원의 가족 SNS에 벅 씨의 생일 파티 사진이 게재되었습니다. 6일에는 증세가 악화된 김 씨가 응급실을 다시 찾았는데 이때 피가 가래에 섞여 나온 증세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뒤 김 씨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오후 5시쯤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한뒤 10월 11일에는 숨진 김 씨의 혈액에서 농농균이 검출됐습니다. 이어서 10월 21일에는 최시원의 아버지와 최시원이 SNS 통해서 유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네, 9월 30일에 발생을 해서 10월 21일까지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사건인데요. 원만하게 좀 해결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접해 들었는데 어떻게 해결이 된 건가요? 네, 수차례 거쳐서 최시원 씨와 최시원의 그 가족이 유가족을 찾아서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을 올려서 공개적인 사과도 전했습니다. 최시원의 반려견인 그 벅 씨는 현재 지방으로 보내졌고 SNS에 올려진 그 벅 씨의 사진은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최시원과 그의 부친 최기호 씨는 SNS 통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유족도 최 씨에 대해서 이제 용서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최 씨 가족의 사과를 받은 이제 유족 측은 최시원 가족을 용서하기로 했다라고 밝혔고 또 개 안락사에 대한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생명을 죽이는 부분에 대해서 함부로 논할 수 없다. 그리고 안락사의 문제는 최 씨 가족이 해결해야 될 부분이다. 그러니까 더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겠다. 이렇게 약간 보여지는 발언을 했습니다. 네, 사과를 수차례 하기도 했고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사과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논란이 재점화가 됐다고 하는데 어떤 논란이 다시 불거지게 된 건가요?
네. 최시원 씨의 아버지인 최기호 씨가 SNS에 올린 글이 좀 문제가 됐는데요. 글 중에서 이제 치료 과정의 문제나 2차 감염, 그러니까 녹농균이 검출이 됐지만 이것이 우리의 개에서 나온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치료 과정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2차 녹농균 그 감염이 따로 됐을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정확한 사인을 단정짓기 어려운 상태라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애완견이 저지른 실수가 물론 크지만 네. 실질적으로 사망의 원인이 되진 않았을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네티즌들은 일단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오히려 무조건적으로 사과를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녹농균이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항생제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녹농균의 감염에 의한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녹농균이라는 게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듣기는 좀 어려운 균 이름이잖아요. 어떤 균입니까? 이 녹농균은 난치성 질환을 일으켜서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세균이라고 합니다. 김 씨의 사인은 폐혈증으로 전해졌는데, 특히 그 김 씨 혈액에서 녹농균이 검출되어서 그 감염 경로가 어디인가를 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녹농균은 감염증 환자에게 감염을 일으키는 세균인데, 특히 병원 내 의료 감염에서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11일 김 씨 혈액에서 녹농균이 검출되면서 그 녹농균은 이제 그 폐혈증, 전신 감염, 만성기도 감염증 환자에게 이게 난치병 그 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난치성 질환을 일으켜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세균이다라고 정의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최 씨 측에서는 반려견 검사 결과 녹농균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이제 동물병원 수의사의 소견서와 그리고 예방 접종 서류를 강남구청에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 무죄를 우선적으로 좀 입증하려고 한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최시원 씨에 대한 그 이미지 타격을 우려해서 뭐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네티즌들의 반발이 생겨서 역효과가 사실 났고요. 서울 백병원 측에서도 이에 반대되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녹농균에 감염이 됐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맞선 상태인데, 김 씨가 응급실하고 외래 진료실에 머물었던 시간이 총 4시간 4분. 네. 근데 그 사이에서 2차 감염까지 진행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다는 거죠. 그리고 병원에서 이제 발견된 녹농균 같은 경우는 병원은 항생제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녹농균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는데, 김 씨 몸에서 검출된 녹농균 같은 경우는 내성이 없는 일반 녹농균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에서 감염된 거는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한수 기자께서 제대로 짚어주셨는데, 다만 이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게, 이 정확한 진단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 녹농균의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병원에서는 이제 항생제가 없는 균이 발견될 수도 있고, 그 최시원 씨의 기에서 녹농균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개가 그 강아지에게서 감염 경로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결국 역학 조사를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판단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시신 처리가 됐기 때문에 부검을 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는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가 될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이후에 계속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 최시원 씨의 개, 문제가 됐던 개가 평소에도 사람들을 잘 물었다고 하던데요. 예. 최시원 씨와 최시원 씨의 그 가족이 평소에 개 관리를 잘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가 평소에 사람을 잘 물고 심지어 주인인 최시원 씨도 물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줄과 입마개를 결국은 하지 않았고, 주변 이웃들도 이 개가 사나운 줄 알기 때문에 다가가기 어려워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또 심지어 최시원 씨가 자주 이제 방문했던 동물병원의 간호사가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이렇게 사나운 개는 처음 봤다고 할 정도의 그런 이야기도 오고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시원 씨 여동생의 문제도 좀 있었는데요. 네. SNS에 이제 그런 글을 올렸었습니다. 사람들을 자주 물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병원에서 그러니까 교육을 받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또 같은 멤버 이특 씨가 이 개에게 물렸다고 밝히거나, 또 그 경찰 홍보단 공연에 최시원 씨가 물리는 바람에 좀 차질이 생기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최시원 씨 가족이나 주변인들이 이 사실을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번에 또 연예인이 키우고 있는 강아지가 물림 사건을 통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이전에도 올해 6월에 또 한번 개물림 사고가 발생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개물림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좀 사례들이 있겠습니까? 지금 앵커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6월에 서울 도심 내에서도 그 맹견 2마리가 행위를 습격해서 3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한 그 충남 태안에서는 70대 노인이 진돗개, 이제 7월에는 경북 암동에서 70대 노인이 풍산개, 2014년 충북엔 진돗개가 주인을 물어서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개 물림 사건은 소방청의 조사에 따르면 2014년도 1889건에서 2016년에는 2111건으로 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9월에는 또 전북 공창에서 사냥개 4마리가 지나가는 그 40대 부부를 공격하는 사건이 있어서 이런 사건은 늘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반려동물로 인한 구상권 청구 현황 이 자료를 보면요.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 5년간 반려견에 물려서 피해를 본 사람이 561명이나 네. 되거든요. 그래서 이들한테 들어간 병원 진료비만 따져도 10억 6천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중에서 환수하지 못한 피해 건수가 108건이 있고요. 네. 그리고 금액은 3억 3,100만 원에 달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지금 이 개물림 사건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 피해가 적지 않다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고 결코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주신 통계상으로만 봐도 최근 1년간 그래도 한 110명 정도가 개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적지 않은 숫자인 것 같습니다. 이 최근에 사람을 문 개, 사람을 물어서 죽인 개는 안락사를 시켜야 된다라고까지 네티즌들의 이야기가 커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락사를 시켜라.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개에 대한 압류나 그리고 안락사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최시원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 최기호 씨 앞으로 그 목줄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과태료 5만 원의 처분이 내려졌거든요. 그러니까 즉 범칙금 5만 원으로 이번 사건이 지금 마무리가 된 건데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란 말이죠. 네. 이번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개로 인해서 사람이 죽었는데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볼 일이 아니고 단지 범칙금 5만 원에 끝을 낸다. 그러다 보니까 안락사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한수 기자께서 짚어주셨듯이 개가 이제 사람을 물어서 사람을 죽인 사건인데 제가 찾아봤을 때 개가 물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리긴 했지만 개가 물었을 때 사람을 물었을 때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경우는 정말 드문 경우입니다. 보통 상해 정도에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상해만 입었을 때 그 개를 안락시켜야 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조치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무래도 다만 이번 사건처럼 사람이 죽게 됐다. 그 이유는 확연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원래 사람을 물었을 경우에는 외출 금지나 훈련, 입막의 착용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동물보호단체는 개 안락사 주장에 대해서 이게 재발 방지 대책이 아니라 응징적인 성격이 더 강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어떤 것이 문제냐? 추가적인 개 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얘도 외국 사례를 들어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상해를 입혔거나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에 대해서 무턱대고 격리시키거나 안락사를 시키진 않습니다. 수의사, 교정사 등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공격성 테스트를 거친 후에야 그 일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이게 위험한 개를 안락사를 시킨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우리나라 돌아와서 개는 사람이 아니지만 그만큼 상해를 입혔다고 하면은 현행법에 맞춰서 그걸 처벌해야 됩니다. 그 법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살인죄가 무조건적으로 사형으로 이루어지진 않는데 근데 그에 대한 충분한 대가는 치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 5만 원 과태료는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의견들이 좀 많고요. 우선 현행 동물보호법 자체가 동물 학대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그 개념이 훨씬 강하거든요. 그래서 견주의 책임이나 어떤 이 상해에 대한 그 견주 책임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게 좀 문제가 있고요. 현재는 공공장소에서 목줄을 착용하지 않거나 입마개를 하지 않으면 어개 시에 최대한 그 첫 번째는 5만 원, 그리고 두 번째 발견이 되면 7만 원, 그리고 세 번째 10만 원. 그래서 최대 50만 원까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를 발견한다고 해도 대부분 벌금형으로 끝나거나 네. 예, 애초에 좀 단속이 잘 안 되거나 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네. 그게 이제 문제가 만약에 이제 맹견이 사람의 상해를 입힐 경우에는 견주고 과실치상 혹은 과실치사로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는 현행법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되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과실치사로 분류되고 7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금고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여지는 게 이제 맹견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맹견의 기준 자체가 지금 보면은 6종류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피플테리어나 도사견, 로트와일러 또는 사람을 공격해서 상해를 입힐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개. 약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번 피플테리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최근 기준 강화를 한다고 말은 했지만 결과적으로 프렌치 불독은 크기가 작기 때문에 네. 여기를 이렇게 분류하는 데 무리가 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대형견이 아닌 개들에 대해서만 강화가 된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가 또 나오지 않으리란 부분은 없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현행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5만 원의 과태료가 전부다. 그리고 지금 이번 사건만 해도 최시현 씨와 가족들이 사과를 했고 5만 원 과태료 처분에 그친 상황인 건데요. 과연 이 처분에 대해서 네티즌들은 또 여론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많이 높은 편입니다. 네. 한 매체에서 이제 자신들의 독자들을 대상으로 이 목줄이나 입마개에 대한 처벌 강화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약 89%에 달하는 사람들이 찬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반대, 그러니까 지금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약 11%에 그쳤거든요. 그만큼 네티즌들도 그거 강화에 대해서 좀 찬성의 의견을 많이 내고 있고, 그리고 이게 뭐 적절한 예다라고 보기가 좀 힘들 수도 있지만 최근에 이제 한고은 씨가 네. SNS에서 좀 논란이 됐죠. 네. 한고은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사건을 이제 보고 지켜본 다음에 개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해서 안락사는 아니다 이런 내용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 한고은 씨의 글이 잘못됐다고 평가하기는 힘듭니다. 근데 오히려 애견이 중 한 명으로서 안락사에 대해서 이제 자신의 생각을 밝힌 거지만 이는 또 피해자가 아닌 반려견만 감쌌다 이런 좀 논란이 됐고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안락사를 좀 요구하는 또 개에 대해서 좀 두려움을 갖고 있는 네티즌들이 많다고 볼 수 있는 이제 논란이 됐죠. 네. 이후에 한고은 씨는 너무 경솔하게 글을 썼다면서 그저 기존의 글을 지우고 반성글을 올려서 사과했습니다. 반려견을 아끼는 애견인의 입장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많은 네티즌들의 질타를 받아야 했는가 생각해보면 좀 의무심이 좀 많이 듭니다. SNS에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일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티즌들의 반응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법적으로 봤을 때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개정안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후속 조치 같은 게 좀 마련이 돼 있습니까? 장제원 자유한국당, 이태규 주승용 국민의당, 주호영 바른정당 의원 등은 법 개정을 통한 규정 강화를 제안했습니다. 이들은 맹견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것을 주 요지로 삼은 법을 제정했고요. 특히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맹견 관리 의무를 위반해 사람이 사망하거나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맹견의 주인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한 이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소유자의 처벌 강화와 교육 확대, 맹견 관리 강화 등이 포함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란 농림식품부 장관은 최근 반려견 관리 소홀로 인한 인명 사고가 지속적으로 반영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으니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덧붙이자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이제 반려동물에 의한 인사사고 발생 시에 동물보호법에 근거를 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그 기준을 마련을 하고 또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건데 앞서 얘기했듯이 지금 다 맹견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맹견의 기준에 대해서 결국엔 이번 사건에서 주축이 됐던 그 종류가 배제가 됐고 네. 또 맹견이 아닌 경우에서 만약에 일으켰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네. 사실은 좀 이 법안 강화도 좀 부족함이 있는 편입니다. 네. 이 맹견이라고 하면은 사냥개나 아니면 그런 용도로 쓰는 큰 대형견들을 주로 말하는 것 같은데 맹견이 달려들면은 정말 그냥 물림 자체만으로도 뭐 출혈이라든가 이런 걸로 사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 사건만 보더라도 작은 개가 물어서 균에 감염됐다라는
않을까라는 의심이 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형견들, 맹견만 가지고 관리를 한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애견들의 문제로 좀 넓혀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논의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또 이런 사건들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안 살펴볼 수가 없겠는데요. 해외는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해외 같은 경우도 뭐 무조건적으로 강화시켜서 얘기를 뭐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영국 같은 경우는 1991년에 이제 위험한 개의 법이라는 게 생겼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개가 사람을 물어서 이제 상처를 입혔을 때 최대 징역 5년 그리고 사막에 이르게 하면은 최대 14년까지 형을 선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견주에게 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피해가 발생했을 때 견주한테 $1,000, 그러니까 하나로 약 113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거든요. 벌금형 또는 6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지금 현재 우리나라 법도 그렇고 외국 법을 보더라도 사람, 그 강아지에 대한 개나 아니면 다른 동물들에 대한 안락사 뭐 이런 문제보다는 견주에 대한 책임을 좀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애완견 또 애완동물들을 키우는 그런 문화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선 이 부분은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사실은 견주의 문제가 가장 크죠. 이번 사건의 같은 경우도 최 씨 가족들은 이 강아지 자신들의 반려견이 이렇게 사람을 무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했다는 점. 네. 그러니까 애완견을 가족화 하다 보니까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 가족화를 하다 보니까 사람의 기준으로 좀 불편하다고 생각되는 점. 그러니까 목줄이나 입마개 같은 경우를 안 하는 경우들이 지금 있는데 네. 사실 이 부분은 모든 견주들이 좀 유의를 해야 될 점입니다. 그러니까 개를 어떻게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개를 사람으로 키우면 개가 자신 사람으로 생각한다 이런 말이 있듯이 좀 개만의 과연 잘못을 볼 수 있느냐 이거는 견주들이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현수 기자께서 그 견주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안전 불감증이 이러한 문제를 키운 것도 있습니다. 그 네. 견주들의 안전 불감증이죠. 네. 그 강아지 그 반려견 그 행동 교정가로 유명한 강영욱 씨가 그 한 언론하고 마찬 인터뷰가 있습니다. 개의 목줄을 풀어놓고 뛰어내리려고 해서 일반 시민들을 놀라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 사례를 들면서 우리 개는 안 물어요 랄지 사과를 하지 않는다 할지 비상식적인 반려인이 그만큼 많다고 합니다. 잘못된 문제인데 이 비반려인이 봤을 때는 함께 사는 사회에서 정말 혼자 사는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게끔 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다만 이제 그 반려인뿐만 아니라 비반려인의 문제도 지금 지적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반려동물을 보면 세 가지를 명심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 걸지 말고, 만지지 말고 그냥 지나가게 해야 한다. 때로는 이제 반려견을 그렇게 톡톡 치고 가면서 위협을 한다거나 그 먹을 거는 주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반려견에게 필요 이상의 관심을 주게 되면 과도한 그 관심으로 인해서 불안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네. 지나가다가 본 강아지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귀여워서 이렇게 만지거나 좀 다가갈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동물들 입장에서는 낯선 사람이 이제 거대한 덩치로 다가오니까 좀 위협을 느낄 수 있다. 그게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다라고 네. 정리를 또 해주셨습니다. 그럼 혹시 두 기자분들 중에 혹시 애완견 키우고 계신 기자분 계십니까? 네, 저는 지금 제 서울에서는 키우지 않고 제 고향집에서 개를 키우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저도 애완견을 지금 한 7년 동안 키우다 보니까 이번 사건을 보면서 좀 많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안락사 같은 경우는 저도 맨 처음에는 사람을 문개는 안락사를 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에서 저 벗어나서 제가 만약에 그 강아지를 키우는 입장인데 우리 집 개가 남의 집 다른 분을 물어서 이제 물게 됐고 그 상해로 인해서 사람이 죽게 됐다. 네. 근데 다만 이제 옆에서 그럼 안락사 그 개는 사람을 물어서 사람을 죽인 개니까 안락사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듣게 되면은 제가 7년 동안 이제 8년 동안 키운 개를 안락사를 제 손으로 시켜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네. 글쎄요, 그게 참 충격적인 일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강영욱 씨가 말한 것처럼 강영욱 씨가 중앙일보 쪽하고 인터뷰 보면은 이런 최시원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강영욱 씨가 나는 이제 그 전문가로서 그 강아지를 포기하라고 얘기를 하고 싶진 않다라고 직접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안락사를 시킨다고 하는 게 행위가 그 반려동물을 키우는 입장에서
포기를 한다는 입장까지도 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동물단체도 그렇고 개를 키우는 사람 한 명으로서 소중한 생명을 이렇게 버린다고 하는 게 쉽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신 기자가 얘기한 거에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 안락사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안락사를 내가 잘못 키워서 안락사를 시킬 수도 있다. 견주가 그런 마음가짐만 가져도 사실은 이 정도까지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뭐 반려견을 기르고 있지는 않지만 네. 굉장히 반려견을 좋아하고 이제 그 동물원 이렇게 동물들과 함께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좋아하지만 또 제가 좋아한다고 해서 모두가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싫어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이번 사건처럼 또 피해를 갑작스럽게 입는 경우도 있고 한데 네. 이 안락사를 무조건 시킨다 이렇게 가다기보다는 내가 잘못해서 안락사를 시킬 수도 있겠구나.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반려견을 계속 관리를 하고 옆에서 이제 발생하는 사건들을 전에 막기 위해서 목줄과 입가림을 하고 네. 이렇게 가야지만이 견주들이 그렇게 행동을 해야지 좀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좀 지금 합니다. 이현수 기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처럼 입마개랄지 이제 좀 더 그 견주가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 이후로 좀 부각이 된 면도 있습니다. 네. 저희 집 근처에서 이제 공원을 이제 산책하다 보면은 정말 작은 개거든요. 작은 개인데도 불구하고 입마개를 시킨다 할지 목줄을 짧게 잡는다고 할지 그런 행동들이 이미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이번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우리 집 개, 내 개가 그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인식이 어느 정도 생기다 보니까 동원에서 산책 한 5분, 10분 할 때에도 불구하고 좀 더 신경을 더 쓰는 모습이 실제로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은 오늘 인식 변화가 조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입마개와 목줄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건데 내가 키우는 동물이다 보니까 불편하지 않을까 거의 가족처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동물을 배려해가지고 오히려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사람이 사는 공간에 같이 나가려면 다른 사람들은 내 애완견을 그냥 귀여운 애완견이 아니라 좀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을 조금 더 견주들이 가지고 다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했던 이야기들을 정리를 한 번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용수 기자부터 오늘 입장 정리 한번 해주시죠. 저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던 강영욱 씨가 인터뷰한 내용을 다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 강영욱 씨가 이미 일반인 시민들은 반려견을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공존해야 할지를 알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는 마을이 키운다는 말처럼 지역 공동체가 개들을 함께 교육시키고 사는 매너를 잘 알고 있는 게 선진 반려 사회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개가 사람을 물었고 농농균이 그 이유는 어쨌든 간에 하나의 원인으로서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개를 죽일 것이냐? 그것은 법치주의 사회에서 맞지도 않고 교정을 할 것은 하고 법제할 것은 해서 관리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반려동물 천만 시대라고 하는데 과연 그 반려동물을 키울 만큼 우리가 교육과 준비가 되었느냐? 그거를 한 번 더 생각해보면 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건을 통해서 좀 더 그 반려견을 키울 때 좀 더 책임감을 갖고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듭니다. 네. 약간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신 기자와 항상 부닥치는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법을 강화하는 목적은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보거든요. 뭐 반려견을 꼭 죽여야지만 돼서 그걸 목적으로 하는 법 강화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견주들의 경각심을 주기 위한 그런 법 강화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은 뭐 무엇보다 이제 서로 뭐 반대 의견을 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모두 다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반려견 같은 경우는 4세에서 6세 정도로 생각을 하고 가르치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반려견을 그만큼 키우는 게 쉽지 않고 또 많은 책임감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 견주분들께서는 그만큼 생각을 가지고 남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으니 그 부분을 배려를 하고 공공장소에서 좀 더 조심하는 그런 인식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이번 사건의 개요와 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 그리고 여론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크게 법을 강화해야 된다는 이야기와 견주들의 인식을 조금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만큼 앞으로의 해결 방향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커져가고 있는 반려동물 문화를 조금 더 우리나라에서 성숙시켜야 한다. 성숙된 문화로 자리 잡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하느라 함께해 준 두 기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 오전 11시 25분에 더 뜨거운 주제들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